한양 야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야당 시작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홍이입니다. 기생의 딸 홍이. 당신의 누님이 아닙니다. 그날 밤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잿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은인의 얼굴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천민 계집아이가 양반 규수의 신분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한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요. 20년 뒤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박정아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이요? 과연 이 끔찍한 비밀은 세상에 밝혀질 것인가? 이 이야기는 280년 전 영조 임금 제위 시절 역병이 휩쓸고 간 한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신 지 1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한양 도성에 무서운 역병이 돌았습니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가리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덮쳤지요. 남산 기슭의 기방촌은 특히나 참혹했습니다. 기생들과 광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져 나갔습니다. 높은 집안의 규수들마저 병에 걸려 죽어나가는 암울한 시절이었지요. 거리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제사를 올리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역병은 좀처럼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산 기방에는 15살 먹은 홍이라는 계집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홍이는 기생인 어미를 따라 기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지요. 기생의 딸로 태어난 탓에 천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얼굴만은 어미를 닮아 빼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성정이 거칠고 욕심이 많아 기방 사람들도 홍이를 꺼렸지요. 그런 홍이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미마저 역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버린 것입니다. 홍이는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 없는 혼자 몸이 되었습니다. 역병이 두려워 기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15살 천민 계집아이가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홍이는 매일 밤 떨리는 몸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신도 어미처럼 피를 토하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이지요. 북촌에는 청송 박씨 집안에 규수 정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18살의 정화는 선비의 딸답게 마음씨가 곱고 자비로웠지요. 역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한 정화는 아버지 박찬판 대감 몰래 약과 죽을 싸들고 남산 기슭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홍이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세요. 정화는 홍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며 밤새 곁을 지켰지요. 홍이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보살핌에 감격했습니다. 천민인 자신을 이토록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정화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홍이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정화의 처소에서 한 달을 보내며 홍이는 양반 규수의 삶을 몰래 엿보았지요. 비단옷, 폐물, 책, 악기. 천민인 자신은 평생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홍이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질투와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홍이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정화에게는 14살 된 친동생 민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누나가 천민 아이를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며 그 선행을 기특하게 여겼지요. 누나는 참으로 착한 분이야. 민호는 홍이에게도 친절했지만 홍이는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기가 불편했습니다. 회복한 홍이를 기방으로 돌려보내려던 날이었습니다. 정화가 갑자기 고열에 쓰러지며 신음을 흘렸지요. 아씨, 정신을 차리세요. 홍이를 간호하다 역병에 옮은 것이었습니다. 박찬판 대감은 딸의 간호를 위해 홍이를 처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홍이는 정성껏 정화를 돌보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지요. 며칠 뒤 더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박찬판 대감마저 역병에 걸려 침상에 누웠습니다. 대감 부인은 이미 수년 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지요. 순식간에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 민호와 하인들 그리고 홍이뿐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박씨 가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임종을 앞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홍이를 불렀지요. 홍이야. 정화는 자신의 패물함을 홍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새 삶을 살아가거라.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홍이는 눈물을 흘리며 패물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이의 눈에는 패물함보다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정화의 화려한 옷까지, 벽에 걸린 족자, 책상 위의 도장. 그날 밤 정화는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홍이는 소름 끼치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정화가 되면 어떨까? 집안은 혼란에 빠져 있고 정화의 얼굴을 제대로 아는 이는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 민호뿐이었습니다. 홍이의 손이 천천히 정화의 비단옷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박찬판 대감도 사경을 헤매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지요. 홍이는 떨리는 손으로 정화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누더기 옷을 정화에게 입혔습니다. 정화의 화려한 비단옷을 자신이 걸쳤지요. 홍이는 부엌으로 가 잿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고운 얼굴에 잿물을 부었습니다. 얼굴이 흉하게 망가졌지요. 기방처녀 홍이가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홍이는 하인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인들은 혼란 속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민호가 누나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누나, 누나. 민호는 망가진 얼굴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홍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를 불렀지요. 민호야, 내가 내 누나다. 정신을 차려라. 민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홍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란과 슬픔 속에서 14살 소녀는 누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뒤 박찬판 대감은 끝내 역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친의 죽음과 누나의 죽음으로 민호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요. 홍이는 완벽하게 정화 행세를 하며 민호를 보살폈습니다. 동생아, 울지 마라. 누나가 곁에 있지 않느냐. 민호는 누나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씨 가문이 당쟁에 휘말려 급속히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역적으로 몰린 일가는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민호는 관노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누나, 누나.
민호가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홍이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안도의 빛이 섞여 있었지요. 홍이는 유일하게 화를 면해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정화의 신분으로 말이지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홍이는 정화의 신분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먼 친척의 중매로 한양의 부유한 양반 송참판댁 마님이 되었습니다. 송참판은 온화하고 학식 있는 선비로 아내를 소중히 여겼지요.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천민 출신 기생의 딸 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정화의 원기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지요. 내 것을 돌려달라. 정화의 창백한 얼굴이 홍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을, 내 삶을, 내 가족을 돌려달라. 홍이는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옆에서 자던 송참판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부인, 또 악몽을 꾸었소? 홍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그저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홍이는 알고 있었지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20년 전 지은 죄의 대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봄날 송참판 댁에 새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민호라 하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홍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5살의 사내 관노 생활을 하다 신분을 면한 뒤 떠돌다 이 집 머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홍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 난간을 붙들었지요. 그래, 수고하거라. 민호를 처음 본 순간 홍이는 그 눈빛에서 20년 전 그 소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민호도 마님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데, 하지만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요. 홍이의 얼굴도 민호의 모습도 세상도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이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화가 아닌 어린 민호가 나타났지요. 누나, 왜 나를 버렸어요? 홍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민호는 마님을 볼 때마다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 손짓, 걸음걸이가 묘하게 낯설지 않았지요. 분명 어디선가 민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지요. 어느 날 민호는 마님이 입은 비단 저고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연두색 바탕에 매화 문양이 수놓아진 저고리였지요.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누나의 옷, 누나 정화가 무척 아끼던 옷이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럴 리 없어. 누나는 역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며칠 뒤 민호는 마님의 처소를 청소하다 서랍 속에서 낡은 패물함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누나가 늘 차고 다니던 비녀와 놀이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왜 마님이 누나의 물건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지요.
역병으로 죽었다던 기방 처녀 홍이 얼굴이 망가진 채 발견된 누나의 시신, 그리고 갑자기 달라진 듯한 누나의 모습. 혹시 민호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끔찍한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옛 박씨 가문에서 일하던 하인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때 일을 기억하시오? 역병이 돌던 그 해 말이요. 늙은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하지요. 기방 처녀 홍이가 아씨 처소에 머물다 역병으로 죽었지요. 그럼 정화 아씨는? 아씨도 역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민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씨의 시신을 직접 보셨소?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얼굴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지요. 잿물에 데었다고 하더군요. 민호는 다른 하인들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정화의 시신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 때도 관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굴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민호는 또 다른 하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지요. 늙은 몸종이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정화 씨가 입고 계신 옷이 누더기였답니다. 양반 규수의 옷이 아니라 천민이 입을 법한 옷이었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아무도 의아해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답니다.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셨어도 그런 옷을 입히다니. 민호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이가 정화의 신분을 빼앗았다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민호는 마님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송참판이 관청에 나간 어느 오후였지요. 민호는 마님의 처소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마님,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홍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이냐? 혹시 마님께서는 박정아라는 이름을 아시는지요? 그 순간 홍이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지요. 민호의 눈빛이 20년 전 그 소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홍이는 애써 태어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구나. 왜 그런 것을 묻느냐? 민호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제 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역병으로 돌아가셨지요. 홍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님을 볼 때마다 누이가 떠오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께서 입으신 저고리, 소장하고 계신 폐물들, 그 모든 것이 제 누이의 것이옵니다. 홍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당장 물러가거라. 하지만 홍이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제 누이의 물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이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들통난 것입니다. 민호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정화가 남긴 편지와 마님의 필체를 비교한 것이지요. 두 글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화의 글씨는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마님의 글씨는 어설프고 서툴렀습니다. 천민 출신이라 제대로 글을 배우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민호는 다시 마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편지 두 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제 누이 정화의 필체이고 이것이 마님의 필체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홍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소장하신 폐물들, 옷가지들은 틀림없이 제 누이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요? 박정아가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홍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지요. 용서하십시오. 홍이는 민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귀여운 아들들도 20년 동안 쌓아온 이 삶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홍이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습니다. 저는 홍이입니다. 기생의 딸 홍이. 마침내 20년간 숨겨온 진실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요. 누이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여인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처절한 눈물이 민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홍이는 20년간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아 씨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역병으로 죽어가던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해 주셨지요. 홍이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씨가 역병에 걸려 돌아가시자 막아 낀 이 몸이 그 신분을 가로챘습니다. 민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누이가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말이오? 용서하십시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천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홍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정아 아씨가 나타나 저를 원망했습니다.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나께서는 그토록 선량한 분이셨는데, 하지만 홍이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인도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친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던 소녀였지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두려웠고 매 순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홍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이제 응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제 목숨으로 정아 아씨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순간적으로 홍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리시오.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지요. 민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여 누이의 원한을 갚거나 침묵하여 이 가족을 지키거나. 홍이는 자결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송찬판과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죄 없는 그들까지 파멸시킬 수는 없었지요. 민호는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비롭고 온화했던 누이. 과연 누이라면 무엇을 바라셨을까? 복수였을까? 용서였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홍이 앞에 섰습니다. 많이. 홍이. 민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제 누이 정화는 당신을 구하려 목숨을 바쳤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지요. 홍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제 누이를 위해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복수요. 제 누이의 뜻을 이어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홍이는 민호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지요. 홍이는 민호의 용서에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송참판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싶습니다. 홍이는 매일 기방촌과 빈민촌을 돌아다니며 양식과 약을 나누었습니다. 역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20년 전 정화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송참판은 아내의 변화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부인의 마음씨가 참으로 아름답소. 내 적극 도울이다. 민호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송참판은 그의 인품을 알아보고 집안의 충복으로 삼았지요. 민호는 홍이의 선행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홍이와 민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속죄하는 자와 용서한 자의 연대였지요. 어느 날 홍이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누이의 선한 뜻이 당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홍이는 매일 밤 정화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악몽은 점점 줄어들었지요.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속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남은 생을 선하게 사는 것임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옛 기방에 늙은 기생이 송가를 찾아왔습니다. 홍이는 그 기생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20년 전 남산 기방에서 함께 일하던 기생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홍이 아니시오? 늙은 기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홍이는 창백한 얼굴로 기생을 맞이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양반 마님이 되셨다니 참으로 대단하시구려. 기생의 딸이 어찌 이런 부귀를 누리시는지. 기생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송참판 대감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소. 홍이는 절망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요. 바로 그때 민호가 나섰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민호는 기생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소. 기생의 딸 홍이는 20년 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기생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의 마님은 정화 아씨의 뜻을 이어받아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요. 매일 가난한 백성을 돕고 역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고 계시오.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 무엇하겠소? 그보다 마님께서 베푸는 선행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소? 기생은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이의 눈에서 흐르는 참회의 눈물을 보았지요. 늙은 기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과거에 매달려 무엇하겠소? 기생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잘 사시오, 마님. 아니, 정화 아씨. 기생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홍이는 민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다시 민호가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홍이는 정화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이었지요. 묘 앞에 무릎을 꿇은 홍이는 진심 어린 참회를 올렸습니다. 아씨 용서하소서. 저는 아씨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아씨의 신분을 빼앗고 아씨의 삶을 훔쳤습니다. 홍이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속죄가 무엇인지 평생 선하게 살며 아씨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홍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얼굴이 아니었지요.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이야, 고생이 많았구나. 정화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목까지 선하게 사오. 그것이 내 소원이었단다. 정화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도 누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누님, 이제 편히 쉬소서. 당신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민호는 묘 앞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홍이는 이제 진정으로 속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많은 이들을 돕고 있지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정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민호는 평온한 얼굴로 묘를 떠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홍이는 여생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특히 역병과 재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송참파는 아내의 선행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부인의 선한 마음이 이 세상을 밝게 하오. 민호는 송가의 믿음직한 집사가 되어 홍이의 선행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홍이는 55살이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날 홍이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보, 그리고 아이들아. 홍이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끝은 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 송참판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이었소. 민호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홍이, 당신은 제 누이의 뜻을 훌륭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홍이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도난당한 신분이 아니라 속죄와 용서로 되찾은 진정한 인생을 살았기에 그녀는 편안히 떠날 수 있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진 목숨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갚음은 복수가 아니라 은혜를 이어가는 선한 삶입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뿐 아니라 용서한 자도 자유롭게 합니다. 홍이는 정화의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았고 민호는 누이의 뜻을 이어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